여러분 안녕하세요. 강남 YBM의 슈어토익 LC를 강의하고 있는 최지아쌤입니다. 자, 오늘 지아쌤이랑 9월 정기 토익을 대비해서 리스닝 문제를 풀 때 중요한 부분들을 같이 정리를 해볼 건데요. 이 짧은 대비 특강에서 이 문제의 모든 유형을 다 담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그래도 자주 나오는 어떤 부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주 나오는 부분들 그리고 또 자주 나오는 함정 유형들을 저랑 오늘 집중적으로 연습을 해볼 계획입니다. 자, 그래서 이 9월 정기토익 시험을 앞두고 막 걱정이 태산이신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자, 그런 분들에게 우리 슈어토익의 이 대비 특강이 여러분들에게 뭔가 좀 확실한 그런 벼락치기를 도와줄 수 있을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LC 같이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파트 1 문제를 풀기 전에 저랑 조금 짚고 넘어갈 중요한 포인트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파트 1이 다 어떤 부분인지는 알고 계실 거예요, 그쵸? 자, 사진이 있고 A, B, C, D 이렇게 우리가 문제를 듣고 풀어줘야 되는데 굉장히 단문이잖아요. 호로록 빨리빨리 지나간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집중해서 들었는데 뭔가 맞는 것 같으면은 막 심장이 벌렁벌렁거리면서 이게 정답인가? 막 이렇게, 그죠? 막 손이 막 동그라미를 치고 싶고. 자, 여러분들 우리가 문제를 풀 때 맞다, 아니다, 잘 모르겠네, 아니네, 뭐 이렇게 체크를 하면서 문제를 풀어줘야 된다라는 건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단골 함정이 들어가는 포인트가 있으니 그게 문장 끝에 이 위치 표현이죠. 여기에 꼭 그렇게 함정이 들어간다라는 걸 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줘야 되는 거는 우리 파트 1 문제를 풀 때 반만 듣고 오답으로 지우는 건 가능하지만 반만 듣고 정답인가? 이렇게 하시는 거는 절대 안 된다. 항상 끝까지 들으면서 뭔가 확실하게 지울 만한 포인트가 없는지를 들어주셔야 된다는 거를 기억을 해주시고, 자, 그리고 두 번째 단골 함정인 게 바로 비빙 PP이거든요. 이 비빙 PP가 뭐냐면, 자, 보이는 그대로 BING 진행이죠. 그리고 BPP 요렇게는 수동입니다. 진행 플러스 수동. 이거예요. 그러니까 주어가 뭐뭐 되어지고 있는 중이다. 뭐 요렇게 해석이 되는 그런 동사 표현인데, 자, 우리 요거가 중요한 거는요. 얘는 이제 보통은 정답보다는 함정으로, 오답으로 더 많이 나오는 표현이기는 합니다만, 자, 우리 이거는 사람이 없는 사진이 또 있잖아요. 6장의 사진 중에서 적으면 하나, 많으면 2개까지는 사람이 등장하지 않는, 사람이 없는 사진이 꼭 나오거든요. 자, 그럼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들. 사람이 없는 사진에는 뭐도 없어요? 동작도 없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은 주어에 어떤 행위나 동작이 가해지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우리가 잘 듣고 있는데 이 문장 안에 사람 명사가 등장하지는 않았으나 동사가 비빙 PP, 빙이 들리면 이건 주어에 가해지는 동작, 움직임을 묘사하는 표현이다라는 거. 그래서 얘는 10중 8구는 정답보다는 오답으로 제껴지는 그런 동사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거 반드시 기억을 꼭 해주셔야 되겠고. 자, 그리고 이제 파트 1. 한 문장 한 문장이 굉장히 샤샤샤샤샥 지나가잖아요. 뭔가 하나 듣고 이게 뭐지? 이러고 있으면 다음 문장 이제 보조 시작했고 뭔가 우리에게 생각할 시간, 해석할 시간을 주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굉장한 순발력이 필요한데 이 순발력을 여러분들 키울 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어휘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약간 파트 1을 조금 경환시하는 그런 느낌이 있어. 그러면 안 되는데 이 어휘력에 튼튼하게 좀 받쳐줘야만 여러분들 빠르게 우리가 오답인지 아닌지 적어도 삼각형을 할지 말지 이거를 우리가 이제 그 좀 접목시킬 수 있으니까 어휘 공부 열심히 좀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 오늘 조금 중요한 부분들은 저랑 같이 몇 가지의 단어들은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우리 파트 1은 2개의 문제만 풀어볼 거거든요. 또 제가 오늘 이렇게 욕심 많이 부려서 모든 파트, 1, 2, 3, 4 모든 파트의 문제를 다 가지고 왔기 때문에 자, 부지런히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진이에요. 인물 사진이죠.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Number 1. Look at the picture marked number 1 in your test book. A, He has a cell phone in his hand. B, He's writing something. C, He's leaning against a table. D. He's standing with his legs crossed.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조금 헷갈리는 게 한 2개 정도 있었을 가능성이 좀 있는데 여러분들이 파트 1 6문제를 다 맞추고 기분 좋게 파트 2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 파트 1에서부터 굉장히 찜찜한 거지 막 그치 엄마 보고 싶고 이러는 이유가 바로 2개 중에 고민될 때거든요.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그럼 우리 한번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일단 뭐 여러분 보시는 대로 이 남자가 손에 뭔가를 들고 있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서 있고 뭐 기대어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죠? 그리고 다리를 굉장히 요염하게 꼬고 계신데 우리 A 한번 들어볼까? A. He has a cell phone in his hand. 자, 그가 셀폰을 가지고 있어 in his hand라고 해서 발음이 지금 영국, 호주 쪽 오빠야의 발음이라는 거를 우리가 들으면서 알 수 있죠. 굉장히 부드럽지 않아요. 그죠? 자, 근데 셀폰, 손에 셀폰을 가지고 있는 거가 이 셀폰이 맞나 싶은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아닌 것 같긴 한데 굉장히 좀 크잖아? 근데 요거는 조금 삼각형이 됐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저게 셀폰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말이지. 자, B 한번 들어볼게요. B. He's writing something. 뭐라고? writing something, writing 동작은 바로 이거는 오답 지워줄 수가 있겠고요. 쉬우니까 발음적인 부분에서도 아무리 영국, 호주 발음이 우리가 듣기가 쉽지 않다고 할지라도 좀 너무나 쉬운 표현이었으니까 더 설명하지 않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C 가보자. C. He's leaning against a table. 잠깐만요. 동사 다시 한번 들어봐요. He's leaning against a table. leaning against라고 분명히 했지. 어디에 against 그 뒤가 테이블이라고 나왔거든요. 그쵸? 자, he's leaning against a table. 자, 우리 이 표현은 꼭 알고 있어야 되는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테이블에 뭐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기대고 있다는 얘기죠. 지금 테이블이 일단 보이진 않고 기대고 있긴 하지만 그게 테이블은 아니라는 점. 괜찮나요? 자, 그렇게 우리 B, C는 확실하게 주고 X로 지워지고 그리고 한번 D 들어볼게요. 자, D까지도 X면 정답은 A가 될 수도 있겠죠. 그죠? D. He's standing with his legs crossed. 자, 이 표현 괜찮아요? He's standing with his legs crossed. 서 있어. He's standing with his legs crossed. 근데 뭐라고요? With his legs crossed. 이 표현. 연습할 때 그렇게 자주 나오는 표현들은 아니기는 합니다만은 한 번쯤은 정리를 하고 들어가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자, standing 서 있기는 한데 자, 근데 자, 누군가 남자든 그쵸? 아니면 여자든 legs crossed 상태로 서 있거나 아니면은 arms crossed 상태로 앉아 있거나 자 이렇게 표현이 가게 되면은 사실 뭐 이거는 with 분사구문 뭐 이런 건 우리 리스닝 할 때는 그닥 중요하지는 않으니까 그냥 with 손이나 다리를 crossed 상태로라고 하게 되면 이거는 다리를 꼬고 손을 이렇게 팔짱 끼고 요럴 때 쓸 수 있는 표현이라는 거. 자, 하나 조금 체크해 두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정답은 몇 번이 되는 거겠어요? 요염하게 다리 꼬고 있는 오빠를, 그쵸? T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그리고 위에 이 표현도 좀 볼게요. leaning이라고 하는 단어 같은 경우는 어딘가에 기대고 있다가 기본적인 의미예요. 그리고 굉장히 많이 나오는 표현 중에 하나인데 leaning against 하게 되면은 지금처럼 뭔가 몸의 무게중심을 싣고 기대고 있다면 그때는 leaning against가 맞죠. 자, leaning on the desk. 뭔가 데스크 위에 이렇게 위에 몸을 좀 걸치고 있으면은 leaning on the desk. 이렇게도 갈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기출 표현에서 이런 게 또 등장을 했단 말이죠. A man is leaning over some boxes. 했을 때 이 leaning over이 물론 그때 정답으로 나오진 않았지만 이게 on하고 over이 같은 의미인가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 leaning over some boxes 이랬을 때 이 leaning over 하게 되면은 bending over과 같은 의미로 등장을 또 기출 표현에서 나왔던 적이 있기 때문에 이거 하나 조금 정리를 확실하게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토익이 좋아하는 leaning이라고 하는 lean 이 동사를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자, 두 번째 문제 어떤 사진이에요? 사람이 없죠. 사람 없어. 자, 우리 사람이 없는 사진이 꼭 이렇게 나올 거라니까요. 우리 한번 풀어볼까요? Number 4. Look at the picture marked number 4 in your test book. A. A man is sweeping the pavement. B. The ground is covered with leaves. C. Leaves are being cleared off the path. D. They're cutting down a tree. 헤헤. 어때요, 여러분들? 헷갈리는 거 없이 정답 선택을 하셨을까? 그럴까요? 자, 이것도 역시 제가 바로 정답이 명확하게 너구나 이러지 않을 것 같은 문제를 좀 골라가지고 왔는데요. 두 개 중에 헷갈렸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와중에 A 한번 들어볼까요? A. A man is sweeping the pavement. 그쵸, 이거는 그냥 우리 앞구르기 하면서도 지울 수 있지. 남자라니. 자, 요거는 이제 쓰는 겁니다. pavement라고 하는 거는 요런 거, 포장한 길, 다 pavement라고 할 수가 있겠고 sweeping, 이따가 정리해볼게요. B 한번 들어볼게요. B. The ground is covered with leaves. ground가 뭐라고요? ground가 뭐래요? The ground is covered with leaves.
그렇죠. 자, 땅이 is covered with leaves 라고 해서 낙엽들로, 나뭇잎들로 cover 되어져 있어요. 일단 지금 사진이 좀 작지만 방금 전에 봤던 사진으로 보신다면 이거 괜찮죠? 이거 괜찮은 것 같습니다. 딱히 지울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살려두고요. C 들어볼게요. C. 잘 들어요, C. Leaves are being cleared off the path. 들었다? 한 번 더. Leaves are being cleared. 들었어? 빙? Leaves are being cleared off the path. 그렇죠. 여러분, 내가 요거를 꼭, 이번에 또 시험장 이제 가시는 분들, 요거 꼭 기억하시라고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건데요. leaves도 있고요. path, 길도 보이거든요. 근데 지금 being을 쓰기에 적합하지 않은 사진인 이유가 뭡니까? 사람이 없잖아요. 사람이 없는데 낙엽을 cleared off 하고 있는, cleared off, 치우고 있는 동작 불가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보통은 B 괜찮은 것 같은데 어머 C도 괜찮은 것 같아. 이렇게 해서 두 개 중에 막 코카콜라 맛있다를 막 미친 듯이 빛의 속도로 하시다가 이제 C를 골라서 틀리시고 그리고도 이제 파트 2 들어가기 전에 굉장히 찜찜하게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D. They're cutting down a tree. Cutting down a tree는 뭐 다른 설명이 필요 없겠죠. 자, 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설명드려요. 강조합니다. 사람이 없는 사진은 반드시 나올 거예요. 적으면 하나, 많으면 2개. 어디 한번 혼란스러워 봐라. 야, 이러면 2장 나오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럴 때 동작이 없잖아요. 동작이 없으면 사람 명사라든지 이렇게 cutting down 이런 것처럼 아예 동작, 동사 표현이 안 나오더라도 비빙 피피 하게 되면은 10중 8구는 오답으로 속어 해주실 것 기억해 주세요. 자, 그리고 아무래도 토익이 좋아하는 이 청소 용품이 5종 세트가 있으니 그게 첫 번째가 브룸은 뭐예요? 빗자루잖아요. 빗자루 가지고는 쓸죠. 그쵸? 쓸다라는 표현이 이제 나왔고요. 대걸레, 삽, 레이크 하게 되면 이렇게 생긴 거 아세요, 여러분들? 이거? 갈퀴라고 하죠. 갈퀴가 레이크인데 얘네들은 명사, 동사 다 그냥 동일하게 씁니다. 그리고 뭘 닦을 때는 wiping 혹은 뭐 광내는 거 polishing까지 해서 요 정도의 청소 표현들은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파트 1에서 이제 가장 핵심적인 거. 물론 그 외적인 부분들은 여러분들 기본적인 어떤 단어, 어휘력을 좀 쌓으셔야 그게 기반이 돼서 어떤 순발력을 가지고 발휘해서 문제를 풀 수가 있을 것인데 비빙피피 꼭 기억을 해주시고 자, 파트 2 문제 풀기 전에 여러분 우리가 파트 2 문제 25문제나 있잖아요. 굉장히 다양한 문제들이 막 미친 듯이 우리에게 그죠 막 쏟아지는데 생각할 시간을 주지 않습니다. 질문 듣고 하다 보면 A 이미 지나갔죠. 그죠? 자, 굉장히, 비인간적인, 극악무도한 그런 파트인데, 우리가 기억해 주셔야 되는 거는 질문이 그나마 짧으면 그래도 괜찮아. 근데 질문이 길어지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질문 듣고 있는데 접속사 하나 더 붙더니 또 문장이 더 붙어. 이러면 우리가 정신이 없으니까 뭐 어떻게 돼요? 끝에, 그 질문에 끝에 한두 단어 정도가 우리의 기억에 굉장히 강하게 남죠. 그래서 그 한두 단어 잡고 이제 답 고르려고 하니까 미친 듯이 함정들에 우리가 이렇게 막 흔들리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항상 중심을 잡고 뭘 의식적으로 연습해 주셔야 돼요. 파트 2 문제를 풀 때는 초반 3-4단어에 초집중 하셔야 됩니다. 질문이 길어져서 다 잡기 어렵잖아요. 그러면은 뒤를 버려. 앞에를 잡으셔야 돼요. 자, 초반 3-4단어가 가장 이제 질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겠고 다 들을 수 있으면 다 들으시면 되고요. 이 글을 능력이 안 돼. 그러면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면 초반의 내용을 기억하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나 동사, 목적어 부분이 보통 우리가 끝까지 가져가야 돼. 그러니까 빨리 떠올려서 B 처리하고 빨리 떠올려서 C를 처리해야 되는데 세미나가 언제 열려? 언제 열려, 세미나? 의문사 모문이면 의문사가 제일 중요하겠죠. 그쵸? 그러니까 여기다가 의문사를 내가 적지 않은 거는 의문사 모문은 당연히 의문사가 가장 중요합니다. 의문사 플러스 동사, 목적어. 이렇게 잡는 게 가장 중요한 이제 핵심 키워드라고 하는 거. 자, 그리고 우리 방금 내가 얘기했지만 의문사 모문, when, where, why, how, who, what, which 퀘스천에서는요. 특정한 정보를 물어보는 거잖아요.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yes, no 답변은 절대 불가하겠죠. 내가 여기다 팁에다 적기도 좀 민망할 정도로 우리 토익 공부를 그래도 일주일이라도 했다면 그렇다면은 네, 다들 한번 들어보셨을 너무나 상식적인 내용이어서 굳이 적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번 더 말씀드려요. 의문사 문문이야. 그러면 일단 yes, no, no, sure, of course, why not 뭐 이런 게 들리면 일단 걔네들은 지우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그죠? 자, 그렇다면 우리
모른다 종류의 답변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물어보든 모른다고 말하면 대부분은 정답이 되거든요. 그러면 I don't know만 있는 게 아니라 모르는 어떤 갖가지 상황과 어떤 모른다라는 표현을 돌려서 말하는 답변들이 다양하게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거는 한 번쯤은 정리하시고 시험장 가셔야 돼요. 자, 그리고 평서문 어렵죠. 가장 어렵다고 할 수가 있는데 평서문을 내가 오늘 그래서 조금 준비를 했어요. 자, 평서문은 되게 다양한 답변들이 나올 수가 있어서 도대체 어떻게 답을 골라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답을 고른다라기보다는 오답을 소거한다라는 느낌으로 파트 2도 역시나 파트 1처럼 오답을 소거해서 정답을 남겨 찾아서 정답이 싱겁다. 이게 왜 그래도 A, B가 지워지고 정답이 C에 나오면 그나마 괜찮아. A에서부터 굉장히 이게 뭔 헛소리지? 이런 느낌이 들었는데 B는 확실히 아니고 C도 확실히 아니네? 뭐야? 그럼 A야? A가 정답이구나? 이렇게 풀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파트 2에서도 정답 기다리는 게 아니라 오답을 착실하게 소거를 해가셔야 되기 때문에 자, 질문에 키워드 잡아서 문제 풀어준다라고 하는 거 항상 이 마음에 항상 준비를 하시고 그리고 문제를 풀어주셔야 되고요. 평서문 같은 경우에는 오답을 소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많이 나오는 정답 유형을 좀 생각을 해보자면 크게 보면 다 호응하고 맞장구치는 답변들이 주로 답이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정리를 해드리자면 그냥 덩그러니 명사로만 떨어지는 답변은 답이 될 수가 없기도 해요. 자, 그러면 문제를 좀 본격적으로 풀기 전에 저의 정말 되게 많이 쓰고 싶었어. 여기 내가 그 화면 밖으로 나가는 한이 있더라도 한 2페이지 이렇게 쓰고 싶었는데 너무 안구 압박을 줄 것 같아서 이 정도만 제가 추려봤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가지치기 뭐 표현들로 더 세분화될 수 있기는 하겠죠. 여러분 이거 화면 좀 캡처하셔가지고 한번 쭉 봐주세요. 자, 모른다고 직접적으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자, 모르니까 알아보고 확인해 볼게요. 또 어떤 게 있을 수 있어요? 제3자 여기까지가 이제 제3자를 언급하는 답변이에요. 내가 잘 모르니까 제3자한테 물어보라는 둥, 매니저가 얘기를 안 해줬냐는 둥, 아니면은 벨라가 그거를 담당하고 있다는 둥, 벨라한테 가서 물어보라는 얘기지. 뭐 이런 거죠. 그리고 또 많이 나오는 게 들은 바가 없어요. 모르겠는데요. 그들은 아직 결정하지 않았죠. 아직 결정 중이죠. 뭐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뭔가 내가 어디냐고, 몇 층에 슈어 토익 강의실이 몇 층에 있죠? 이렇게 물어봤는데 8층입니다. 이렇게 대답해주면 얼마나 땡큐야?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이렇게 대답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There's a building directory behind you. 네 뒤에 빌딩 디렉토리가 있단다. 네가 직접 확인해 보렴. 자, 그리고 우리 토익이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이 디렉토리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여러분들. 디렉토리 하게 되면은 뭐 컴퍼니가 붙기도 해요. 컴퍼니 디렉토리 하게 되면 그 왜 직원들 연락처 이렇게 쪼르륵 정리해 놓은 인명록이라는 의미가 되고요. 텔레폰 디렉토리 하게 되면 전화번호부, 빌딩 디렉토리 같은 경우는 왜 그 건물마다 층층이 각 층에 뭐가 있는지 이렇게 정보 정리해 놓은 거 있죠. 빌딩 인포메이션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네가 직접 확인해 보렴 이런 류의 답변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요거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우리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문제 그렇게 많이 준비하지는 않았습니다. 한 7문제 풀만 하겠죠. 갑니다. 풀어볼게요. Number 14. Should I call or send an email to the client? A, I would like to speak with you. B, Thanks, I'll take a look at it. C. Make sure everything is in writing. 오호. 자, 일단 질문부터. 질문을 여러분 잡으셨을 때, 자, 질문의 요지 다 잡으려고 하실 필요 없어요. 우리는 통역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문제를 풀기 위한 거기 때문에 필요한 내용만 좀, 그죠. 딱 추려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B도 처리하고 C까지 가져가서 처리해야 돼요. 지울지 말지 오답으로. 자, 질문의 요지 한번 다시 들어보면서 잡아보세요. Should I call or send an email to the client? 그렇죠. 자, should I 하게 되면 내가 뭐 해야 될까요? 뭐 이렇게 물어보는 건데 call 해야 될까요? send an email 해야 될까요? 제일 중요한 건 요 포인트가 되겠네요. 고객한테 이거는 거들 뿐. 이건 거드는 거예요. 자, 일단 물어보는 주체는 나예요. 야, 내가 전화를 할까 아니면은 이메일을 보낼까? 그쵸? Should I call or send an email to the client? 자, 그럼 우리 잡았어. 전화할까 이메일 보낼까? 전화할까 이메일 보낼까? A 들어볼게요. A, I would like to speak with you. B, 이거 하신 분 분명히 있을 거라고 난 생각을 하지. I would like to speak with you. 자, 어렵지 않거든요. I'd like to speak with you. 너랑 이야기 좀 하고 싶다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혹시 선생님 컬 전자를 선택한 거 아닐까요?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이야기하고 싶은 거니까. 근데 I로 물어봤으면 너로 말하는 게 인지상정 아닌가?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실까요? I, 내가 어떻게 될까? 근데 나 너랑 이야기하고 싶어. 대명사가 맞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A를 제껴내는 게 이제 조금 어려웠던 함정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우리 B 한번 들어볼까요? B. Thanks, I'll take a look at it. 잠깐만. Thanks, thanks가 될 수 있어요? 전화할까 이메일 보낼까 그 말에 yes나 no, thanks 이런 류의 답변들은 어때요? I'll take a look at it. 내가 한번 볼게. 뒤에 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thanks에서 우리는 그쵸 선택 의문문에서 yes나 no 이거 내가 이따 정리해 줄 거긴 한데 A 또는 B로 물어봤는데 거기다가 yes나 no로 대답하면 굉장히 어색하잖아요. 근데 그 말에 고마워 라는 말도 굉장히 어색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A를 제껴냈다면 정답이 C인 거를 알고 들었을 거라 C. 생각이 들어. Make sure everything is in writing. 겁나 어렵지만 이게 뭐라는 거야? Make sure everything is in writing. 이렇게 좀 어렵지만 A, B를 지웠어야 정답이 C인 걸 알고 정답이 C구나 이렇게 남겨서 찾았을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선택 의문문이죠. A or B를 제시하는 선택 의문문에서는요. 답변이 어떻게 나올 수가 있어요? 하나를 선택하거나 둘 다 싫다. 둘 다 싫으니까 제3의 답변. 그쵸? 아니면은 우회적으로 되묻기? 우회적인 답변이나 선택을 위한 추가 정보를 되물어보는 되묻기 답변 같은 것들이 답변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이런 거는 단골 패턴들. 정답으로 잘 나오는 단골 패턴들이고요. 요거 하나 기억을 해주세요, 여러분들. 자, 선택 의문문에서는 둘 중에 하나를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yes나 no라는 답변은 의문사 문문처럼 선택 의문문도 yes, no는 지워줄 것. 선생님, 되는 경우가 저는 있다고 얼핏 들은 것 같은데요? 있기는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거의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괜히 헷갈리지 마시고 지금은 시험 직전이잖아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지금은 그렇게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을까요? 자, 그럼 C는 무슨 답변이에요? in writing 하게 되면은 요거는 서면으로 라는 표현이거든요. 야, 모든 거는 다 서면으로 만들어 놔라. 다시 말해 뭘 의미하는 겁니까? 이메일 보내라는 이야기를 이제 돌려서 선택을 한 거라는 거죠. 택 1에 해당하는 답변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괜찮을까요? 우리 17번도 어떤 문제를 또 제가 가지고 왔을라나 한번 잘 풀어보세요. Number 17. Why are all of the employees wearing headphones? A. Uniforms are required. B. We let them listen to music. C. Because I want to. 오. 이것도 문제 풀다 보니까 좀 혼란스러우셨을 것 같아요. 정답인 줄 알았는데 이것도 정답인가? 약간 두 개 중에 또 굉장히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은 문제여서 제가 선별을 해왔는데 다시 한번 질문 들어볼게요. Why are all of the employees wearing headphones? Why? 모든 직원들이 wearing headphones. 자, why question입니다. 그죠? 아니, 직원들이 동사가 해당하는 거, 동사 목적어, 헤드폰을 다 착용하고 있는 이유를 물어보고 있거든요. A 한번 들어볼게요. A. Uniforms are required. 근데 갑자기 유니폼이 required, 요구되어진다, 꼭 필요하다. 이런 답변 괜찮아요? 는 지울 수 있겠죠. 아무래도 헤드폰이 유니폼이라는 건가? 이렇게 생각했다면 그것을 정확하게 노린 연상 함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이유를 물어보고 있잖아. 이유를. 이 앞에다가 because 붙인다고 해도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because 유니폼이 필요하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자, 우리 A는 제껴주시고요. B. 자, why wearing headphones예요? We let them listen to music. 다시 한번 뭐라고? We let them listen to music. We let them listen to music. 우리가 let them 동사 하게 되면 이때 let은 허락하다라는 의미예요. 뭐 하도록 시키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음악 들으라고 했어요. 음악 들어도 된다고 허락해줬어요. 이런 답변인 거고 이건가? 하고 있었는데 C. C가 딱 치고 들어오잖아. Because I want to. 더 이상 들리잖아. because 들리는 순간 동공지진 because인가? 이렇게 했다면 그래 그걸 노린 함정이죠. 이해되세요? 여러분들?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헷갈리는 분들 많거든요. 자 보세요. Why question에서 말이에요. 답변으로 나오는 어떤 단골 패턴은 because 하면서 시작하거나 물론 because는 접속사니까 뒤에 주어 동사 문장이 나오겠죠. 뭐 투부정사 뭐뭐 하기 위해서요. 아니면은 지금 여러분 중요해 이거.
명사만 덩그러니 나오면 답이 될 수 없어요. for 일반 명사, for이랑 같이 세트로 나와야 정답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 세 가지 기억 꼭 해두실 것, 기억해 두실 것. 자, because 주어 동사나 to 동사, for 일반 명사 같은 경우는 질문이 why question일 때만 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역이용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무조건 because 들린다고 무조건 정답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그 뒤에 내용, 주어 동사 이어진 그 내용까지 잘 맞는지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자, 우리 B 같은 경우는 지금 because가 생략된 그런 답변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고 C는 어떤 함정이야? because를 들려주는 근데 뒤에 내용이 맞지 않는 because에다 X쳤네? because는 맞으나 뒤에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그런 함정이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헷갈릴 수가 있겠죠. 그쵸? 그래서 요거 여러분 이제 마음의 준비 조금 대비를 해주시면서 이거 기억 한 번 더 해주십니다. 만약에 A, B, C 중에서 because가 들리거나 to 동사가 들리거나 for 일반 명사가 들리면 질문이 why가 아니었으면 역으로 지우셔야 돼요. 근데 생각보다 얘네들이 많이 활용이 돼요. 오답으로. 괜찮죠? 좋아요. 자, 우리 24번 다음 문제 풀어볼게요. Number 24. Isn't the art museum closed on Mondays? A, It used to be. B, There is a new exhibit. C. The price of admission went up. 어때요? 잘 풀어보셨을까요? 다시 한번 질문 갑니다. Isn't the art museum closed on Mondays? 자, 요렇게 물어봤거든요. Isn't the art museum Is the art가 아니라 isn't the art. 자, 요렇게 not이 있으면 여기에 강세 한번 찍고 갑니다. 보통 비동사나 조동사 같은 경우에는 걔네들 자체가 어떤 동사적인 역할을 막 중요하게 하지 않기 때문에 강세가 들어가지 않는데 조동사도 그렇고 비동사도 그렇고 거기에 not이 있으면 isn't 이렇게 발음해주는 경우는 없어요. 그러니까 한번 isn't there 이렇게 뭔가 거기에 강세를 찍고 간 다음에 거기에 not이 있구나. 자, 그런데 있잖아요. is로 물어봤든 isn't로 물어봤든 사실 중요한 건 is냐 isn't냐. 일반 의문문, 긍정 의문문으로 물어봤어? 부정 의문문으로 물어봤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점 제일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Isn't the art museum closed on Mondays? 이게 중요한 거죠. Mondays에 close 하냐 안 하냐 이렇게 유무로 키워드를 잡으세요. 알겠죠? 자, 뮤지엄이 close 하나 안 하냐. 자, close 하면 문을 닫으면 yes고요. 아니면 no예요. is로 물어봤든 isn't로 물어봤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yes, no 답변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점 생각해서 우리 A 가볼까요? A, It used to be. 뭐래요, B. 뭐래요? It used to be. 자, it used to be 너무 코딱지만큼 짧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만약에 잘 몰라서 삼각형 했다면 우리가 고민할 시간이 없습니다. 빨리 질문을 떠올려야 돼. 뮤지엄이 클로즈 먼데이 하냐 안 하냐? B, There is a new exhibit. There is a new exhibit. 또 우리가 또 열심히 단어 공부하신 여러분들 exhibit을 알아들어가지고 가슴이 벌렁벌렁 하시죠. 뮤지엄에서는 전시회가 있겠지. 이렇게 순간 연상이 돼가지고 B를 골랐다면 정확하게 그 포인트가 함정 포인트입니다. 연상어휘 함정이에요. 괜찮죠? 어머나, 들려주기도 전에 먼저 C, 나의 선물이에요. The price of admission went up. 자, 여기서는 뭐겠어요? admission 가격, 입장료 말이야. went up, 올랐다.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입장료, exhibit 전부 다 뮤지엄의 연상어휘 함정이다라는 거죠. 사실 어때요? A가 조금 헷갈릴 수는 있지만 art museum이 close 여부 이렇게 주어 동사 잡고 키워드 잡고 B, C 들었을 때 얘네들 지우는 거는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던 문제거든요. 괜찮나요? 자, 그래서 다 듣고 정답이 A인가 보다 이렇게 골라줄 수 있는 대표적인 문제였던 것이었고요. 자, it used to be. 우리 요거 used to 부정사. 자, 우리 요거 listening에서도 꽤 자주 나옵니다. 무슨 뜻이에요? 동사, 과거에 동사 학원 했었었다. 과거에 동사였었었다. 이런 의미예요. 지금은 아니지만 과거에 그랬었었다. 이런 표현이기 때문에 A가 무슨 답변입니까? 월요일마다 클로즈 하지 않나요? 그런가요? 아닌가요? 옛날엔 그랬었죠. 지금은 아니에요. 그런 답변이었던 거예요. 조금 어렵죠. 자, 그리고 이제 요거하고 비슷하게 생겨서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릴 수 있는 표현을 나온 김에 조금 설명을 좀 드리고 가자면 be, used to 다음에 동사로 오는 경우가 있고 동명사가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요거 의미 다릅니다. 혹시 아세요?
자, be used to 동사로 오게 되면은 뭐뭐 하는데 주어가 사용되다. 이런 의미고 be used to ing면 이때 전치사 to가 되는 거거든요. 그때는 to 이하에 뭐뭐 하는데 주어가 익숙하다, 익숙해지다. 뭐 그런 의미랍니다. 가끔 뭐 리스닝 하는데 얘네들 구분하는 게 그렇게 중요하게 나오진 않지만 be used to be 말고 used to 동사 요거는 정확히 좀 알고 넘어가면 나온 김에 알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우리 다음 문제 풀어볼까요? Number 25. The new electronic timesheets are easy to use. A, We get paid on Friday. B, They save time, too. C. You are welcome. 자, 괜찮으셨어요. 질문이 뭐라고요? The new electronic timesheets are easy to use. 자, 어렵다고 했던 바로 그 평서문이에요. 자, 새로운 electronic timesheet가 제일 중요하겠죠. easy to use, 사용하기 쉽네. 물론 동사는 얘가 동사고 얘가 보입니다만 그냥 의미적으로 중요한 거는 timesheet가 easy하네. 이게 제일 중요한 키워드가 되겠죠. 그렇죠? 자, 새로운 timesheet가 사용하기 편하다. A 가볼게요. A, A를 정답인가 이게 아니야. 오답으로 지워마라. 요 스탠스로 들어봅니다. We get paid on Friday. We get paid. 말만 들어도 get paid는 세상 설레잖아요. 그죠? 우리 월급 받잖아. Friday에. 지울 수 있겠죠? 괜찮죠? 근데 아무래도 타임시트 나왔으니까 이렇게 연상이 될 수도 있고 시간 Friday 이렇게 연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한 부분을 노린 함정이다라고 할 수 있는 A였고요. 자, 제껴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B, 그리고 질문 뭐였어요? 질문? 타임시트. 새로운 타임시트가 easy to use. 사용하기 좋다. They save time, too. They save time too. 시간 또한 절약해주지 뭐 딱히 크게 거슬리는 게 없어요? 살려도 볼게요. C. C. You are welcome. You are welcome은 어렵지 않게 지울 수 있겠죠? 천만에요. 뭐 환영해요. 뭘로 해석하든 전혀 안 맞잖아요. 그래서 정답이 B구나. 이렇게 골라줄 수 있는. 그리고 얘가 어떠한 유형의 답변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야, 새로운 new timesheet easy to use 하다. 야, 쉬운 거 뿐만이겠어? save time 또 해줘. 시간까지도 절약해주는 걸. 호응, 맞장구 치는 답변이 많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자, 뭐 호응, 맞장구 치는 답변에서 또 어떠한 문제가 있을까? 많이 나오는 게 또 어떤 유형이 있나 한번 풀어볼게요. Number 30. There is a small leak in the second floor bathroom. A, You'll have to wait. B, It's brand new. C. I'll call a plumber. 아, 발음 너무 어렵다. 참 이게 영국과 호주 발음의 이 콜라보를 만나게 되면 우리 굉장히 조금 당황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요. 지금 좀 그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질문 기억나요? There is a small leak in the second floor bathroom. 자, there's a 이렇게 가면은 뭔가가 있다는 얘기인데 small leak, 누수입니다. 누수가 좀 있는 것 같아. second floor bathroom, 화장실에. 2층 화장실에 누수가 좀 있는 것 같아. 자, 누수가 있다는 말에 A를 지울까요, 말까요? A, You'll have to wait. You'll have to wait. 자, 발음이 아무리 이 오빠야가 호주 오빠라고 해도 우리가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죠. 그렇죠? 기다려야 해는 지울 수 있겠습니다. 괜찮죠? 이거 어렵지 않게 지워집니다. B, 그리고 다시 한번 누수가 있어. 누수가 물이 새. It's brand new. It's brand new. 여기서 우리 또 brand new가 뭔지 몰랐어요. 이러신 분들은 자, 단어 공부를 좀 하긴 하셔야 돼요. 지금 이 영상을 보는 시점이 어느 시점일지 모르겠지만 당장 내일이 시험이야? 그러면 이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보고 한 번 더 봐야 된다면 진짜 한 달 동안 단어 공부 정말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brand new 아주 기본적인 단어이면서 뭐예요? 뭔가 새 것인 거야. 새 거야. 자, small leak, bathroom 때문에 뭔가 화장실 용품이 brand new라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했다면 그건 우리는 함정이라고 볼 수 있겠고 우리 A, B는 굉장히 수월하게 지워지는 오답들이었습니다. 그쵸? 그러면 C. 이건 정답이 C인갑다 하고 들어봐요. I'll call a plumber. 근데 이 호주 오빠 I'll call a plumber. 마지막 단어가 뭐래? I'll call I'll call 일단 전화하겠대요. a plumber. 플러머처럼 들리는데 플럼버 이거 뭡니까? 배관공이에요. 배관공. 여러분 뭔가 파이프 상에 문제가 있거나 릭 누수가 있으면
기술자한테, 테크니션한테 전화한다든지 아니면은 maintenance department, 유지 부서, 관리 부서에 전화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배관공이라고 하는 플럼버한테 전화한다든지 여러분 이것 또한 역시 어떠한 유형의 평서문에 어떠한 유형에 해당하는 답변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호응 맞장구입니다. 자, 정리할게요. 평서문에 자주 나오는 어떤 정답으로 연결되는 아이들을 정리를 해보니까 크게는 호응하거나 맞장구 치거나 지금처럼 문제점을 언급하잖아. 무리세. 문제점이야. 그러면 그거에 대한 해결책을 언급하거나 제시하는 거. 사실 같은 말이죠. 같은 카테고리에 들어가는 범주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조금 기억을 해주시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마음이 좀 알고 좀 문제를 풀면은 조금 더 범주를 줄일 수 있으니까 문제를 풀 때 얘가 정답인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이 조금 더 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괜찮을까요? 하여서 정답이 C였습니다. 자, 해결책을 제시하는 답변이었다. 되묻기 답변도 있다고 하지 않았어요? 되묻기 같은 경우에 조심하셔야 되는 거는 밥 먹니? 이런 답변은 당연히 해당이 안 되겠죠. 만약에 이제 요거에 관련된 bathroom 어디 쪽에 있는 거? 이런 식으로 뭔가 추가 관련 정보를 되물어보는 내용이어야 사실 그게 정답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되묻기라고 해도 결국 다 이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조금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오케이? 자, 마지막 문제예요.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가장 어려운 파트 2를 풀고 계신 마지막 문제입니다. 힘내보세요. Number 31. Don't you think we should order sandwiches from Downton Deli? A, The order was $45. B, You read my mind. C. They'll be here shortly. 자, 질문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Don't you think we should order sandwiches from Downton Deli? 자, 이렇게 don't you think 하게 되면은 너에게 의견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do you think? don't you think?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do you think든 don't you think든 궁금한 거는 얘가 아니라 그 뒤의 내용, 여기가 중요한 겁니다. 그쵸? 자, we should 주어 order sandwich. 어쩌고 델리에서 주문을 할까 말까? 이게 지금 질문의 요지예요. 괜찮나요? 괜찮아요? 자, order sandwich. 어차피 주어가 we, 그렇게 막 엄청나게 대단한 주어가 아니기 때문에 샌드위치 주문할까 말까? 이렇게 핵심 키워드를 잡고 A 갑니다. A, The order was $45. 뭐래요? The order was $45. order는 $45였습니다. 라고 해서 X로 대답하는 거 괜찮나요? 주문 여부를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order 얼마였습니다. X로 나오는 거는 지워줄 수 있겠죠. 근데 이제 order 단어를 중복시켜 들려주는 정말 단순한 함정이었어요. B 한번 들어볼까요? B, 자, order 샌드위치 할까 말까? You read my mind. 뭐? You read my mind. 라고요? You read my mind. 자, 너가 read. 알죠, 여러분? read. 발음. 과거일 때는 발음이 read로 바뀝니다. 네가 my mind 읽었군. 자, 눈을 보니까 정답인 게 느껴지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귀로 들었을 때 you, my mind 뭐? 이랬으면은 얘가 삼각형이 됐을 거예요. 그렇죠? C 한번 들어볼게요. C, They'll be here shortly. They'll be here They'll be here shortly. shortly. 자, 아무래도 영어 발음이다 보니까 they'll be here shortly. 이렇게 발음이 안 들리고 조금 더 투박하게 들릴 수 있긴 하지만 be here shortly 하게 되면은 이거는 곧, soon의 의미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be here 하면 여기 온다는 얘기고요. be there 하게 되면 글로 간다는 얘기거든요. be here, be there. 거기 갈게, I'll be there. 3시까지, by 3 o'clock.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자, 그들이 여기에 곧 올 거예요. 라는 말까지 C까지 들었을 때 C가 정답인가 봐요. 이렇게 고르시는 분이 많았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왜냐면 샌드위치를 데이로 받아서 이제 주문한 게 곧 온다는 얘기인가 보다. 이렇게 연상 함정이 C에서 나름 굉장히 조금 우리와 심리게임을 잘 하고 있는 그런 오답이 아니었나, 오답 유형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준비를 했는데 만약에 여러분 그렇다면 얘가 왜 아니겠습니까? 주문할까 말까 여부를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주문이 이미 완료가 됐다라는 전제로 C 이렇게 연결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세요? 괜찮아요? 자, 그렇게 해서 우리 C까지 A는 확실하게 지워졌고 B 삼각형 잘 모르겠다. 근데 C만
우리가 그 포인트에서 잘 오답으로 소거를 했다면 다 듣고 정답이 B인가 보다. 그런 거 아닌가? 정답. 딩동댕. 이렇게 맞출 수 있는 정말 제가 준비한 이 몇 개 안 되는 이 펄2 문제들이 어때요? 다 같이 하나하나 차분히 같이 풀어보고 정리도 해보고 오답, 뭐 정답인 거 다 이제 체크를 해보니 조금 까다로운 아이들이 많이 있기는 했죠. 근데도 잘 풀었으면 좋겠지만 여러분들 지금 뭐 많이 맞추고 뭐 좀 많이 틀려서 속상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같이 문제를 풀면서 내가 자꾸만 놓치는 부분이 어디이고 내가 조금 더 신경 써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부분이 어디인가 이런 것들을 최종적으로 정리하는 시간으로 가지는 게 되게 중요하니까요. 같이 저랑 쭉 정리한 내용들을 좀 염두에 두시고 이번 시험장 가셔서는 펄2 문제를 좀 차분하게 잘 풀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Part 3, 4. 제가 이제 엑기스 문제들만 대표적으로 이제 하나씩 뽑아왔거든요. 의도파악 문제 파트별로 하나, 그리고 시각자료 문제 파트별로 하나씩 이렇게 준비를 해왔습니다. 일단 뭐 당연히 다들 아실 거예요. 그죠? Part 3, 4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원어민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하고 보기 미리 읽으시면서 키워드 체킹을 꼭 해놓으셔야 되겠죠. 들으면서 문제를 풀어야 되잖아요. 눈 지그시 감고 들으면 되게 잘 들리는 것 같지만 눈을 뜨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지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미리 문제하고 보기를 읽으면서 키워드 체킹을 해놓으시고 딱 이제 뭔가 딱 들리는 순간 대화도 그렇고 담화도 그렇고 딱 시작을 하는 순간 우리의 눈싸움도 같이 시작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눈 부릅뜨고 이렇게 활짝 열고 이 시각 정보와 그리고 이 청각 정보가 서로 매칭되는 포인트, 단서들을 잡아서 연결시켜서 문제를 풀어줘야 되는데 여러분 전반적인 어떤 그런 흐름을 잘 타면서 뭔가 이렇게 내가 모른다고 계속 고민하느라 시간을 써먹고 이러시면 절대 안 되고요. 그 흐름을 잘 타면서 100번까지 문제를 풀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 와중에서도 의도파악 문제 같은 경우는 당연한 뭐 같은 맥락의 이야기지만 보기를 꼭 미리 읽어 놓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4가지 이 대화든 담화든 4가지 갈래 중에서 어떤 토픽으로 이야기가 흘러가는가 이거를 미리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미리 예측을 하거나 아니면 두 번째 오답을 소거할 수도 있습니다. 미리 읽으셔야만 그렇게 우리가 답을 찾는 데 활용할 수가 있겠고요. 시각자료, 자, 요거는 그래도 조금 효자 종목이라고 좀 생각을 할 수가 있기는 하지만 이거 어디를 그래픽 문제는 내가 어디를 보고 있으면서 어디서 내가 단서를 잡을 준비를 해야 되는가 이거를 잘 모르면 그러면 또 굉장히 함정에 우리가 또 이렇게 휘둘릴 수가 있거든요. 그 휘둘릴 수 있을 만한 문제들을 제가 가지고 와봤으니까요. 우리 한번 문제를 풀면서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시각자료는 A, B, C, D 주어진 보기에 있는 정보들의 역정보, 주변 정보를 체크를 하셔야 된다라고 일단은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우리 한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문제하고 보기 미리 읽으셔야 된다면 잠깐 화면을 멈추시고 읽으시면 돼요. 3초 후에 음원 나갑니다. 3 갑니다. Questions 62 through 64 refer to the following conversation with 3 speakers. I just got word that Midland Dairy wants to sell its ice cream making business. Why is it doing that? It's not entirely clear, but I've heard several plausible explanations. Well, what's your take? I think the company wants to concentrate more on organic milk production, which is where the profits are. For it, but not for us. Why don't we put together a bid? If we buy the operation, we could expand our company considerably. I agree. We are going to have to get moving then. Frank, could you calculate the value of the company's business interests? Then we can discuss our strategy. Sure, give me a few hours. 아이고, 고생을 하셨습니다. 우리 Part 3, 4는 제가 이제 단서 잡는 포인트만 이제 설명을 드리면서 좀 빠르게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조금만 힘을 내세요, 여러분들. 자, 일단 문제가 뭐예요? 자, 무엇을 mainly 주로 discussing, 논의하고 있는가? Part 3는 남녀 간의 대화이기 때문에 자, 이거는 대화의 주제, 초반에 나올 가능성이 크잖아요. 우리 A, B, C, D 보면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I just got word that Midland Dairy wants to sell its ice cream making business. Why is it doing that? It's not entirely clear, but I've heard several plausible explanations. 자, 요렇게 지금 티키타까지 들어봤거든요. 티키타 여기까지. 자, 보세요.
I just got word that Midland Dairy wants to sell its ice cream making business. 자, I just got word 하게 되면은 이때 word는 말이란 의미죠. I got word 하게 되면 어떤 말을 들었다는 얘기인데 자, 어떤 곳이 sell business 그들 어떤 사업체를 매각하고 싶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대요. 비즈니스 이야기구나. Why is it doing that? Why is it doing that? 자, 우리 방금 파트 하고 온 것처럼 아니 왜 그런데? 왜 그런데? 라고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It's not entirely clear, but I've heard several plausible explanations. 자, not entirely clear. 완전히 정확하지는 않지만 내가 몇 가지 explanations 뭐가 있어요? 설명할 건덕지는 있어 라고 하면서 요 초반에 대화를 들으면서 정답을 뭔가 비즈니스 관련된 이야기구나 이렇게 해서 정답 C로 연결시켜 주시면 되겠어요. 괜찮죠? 자, 그리고 이렇게 What's your take? 라고 하는 이때 이 take가 우리는 맨날 동사로만 보던 take인데 조금 낯선 표현일 수 있어요. What's your take? 이 표현을 여자가 중간에 말을 할 거거든요. 그죠? 그 말을 하는 자, 우리 보기 미리 읽으라고 했으니까 이건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자가 이 말을 하는 게 she wants 같은 경우는 다 똑같으니까 이건 우리가 키워드를 잡지 않습니다. 볼게요. 자, 그녀가 마케팅 스트래티지 무슨 마케팅 전략이 효과적인지 알고 싶은 건지 그러니까 마케팅 전략에 대한 이야기를 그쵸? 하고자 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how much they can afford to spend 얼마나 afford to spend가 중요하겠죠. afford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 뭔가 돈을 쓰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뭔가 능력이 있다, 여력이 있다라는 게 돈을 쓴 spend, 소비할 여력이 있는지 그러니까 얼마나 쓸 수 있는지가 궁금한 거고 자 그리고 그녀가 듣고 싶은 거죠. 그 세일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은 건지 아니면 회사의 value 하게 되면 가치잖아요. 가치의 어떤 우리 estimate 하게 되면 이게 추정, 추산 이런 의미도 있고 또 토익에서 많이 나오는 게 또 뭐가 있어요? 견적이란 단어도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자, 우리가 이렇게 체크를 한 상태에서 자, 들어볼게요, 여러분들. It's not entirely clear, but I've heard several plausible explanations. Well, what's your take? I think the company wants to concentrate more on organic milk production, which is where the profits are. 자, 요렇게 지금 두 번째 문제이기 때문에 대화의 중간쯤에 이 말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것 자체의 어떤 해석 문제를 찾는 거 절대 아니겠죠. 해석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그 내용이 지금 마케팅 전략에 대한 이야기야, 비용에 대한 이야기야, 아니면 회사 가치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이 말이 나오는 것이야, 아니면은 설명을 듣고 싶다는 걸까? 설명이 필요하다는 걸까? 방금 전에 그 초반에서 왜 그런 거래? 그쵸? 그 질문에 I've heard 내가 몇 가지 explanations 설명을 들었는데 너의 테이크는 어때? 이때 테이크는 의견입니다. 의견. 너의 의견은 어때? 이거 몰라도 사실 크게 상관없죠. 흐름을 잡는 거니까. 자, 너의 의견은 어떤데? 라고 했더니 방금 이 말을 했던 남자가 겁나 열심히 이렇게 설명을 막 시작하잖아요. 내 생각에는 그 회사가 concentrate on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 이 분야가 어떤 분야야? Where profit are. 뭔가 profits, 수익이 나는 분야에, 그쵸? 조금 더 집중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 라고 하면서 막 비즈니스, 우리가 뭐 들어도 잘은 모르겠지만 그 비즈니스에 관련된 설명을 막 열심히 합니다. 맥락상 뭡니까? 설명을 하고 있으니 설명을 요청한 거구나. 정답을 골라줄 수 있으셨을까요? 괜찮으실까요? 자, 우리 63번 같은 경우에 좀 겁나 길잖아요. 보기가 겁나 길어요. 안구 압박이 엄청나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좀 듣느라 미쳐 죽겠는데 이거 읽으려고 하면은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제 미리 읽으면서 어떤 키워드 체킹을 꼭 미리 해 두셨어야지 들으면서 정신없는 와중에 내 눈이 비빌 언덕을 나 스스로에게 조금 나 자신에게 미리 만들어 주시는 거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어떠한 지금 이야기의 흐름 중에 이 표현이 등장을 하는가 이 마음의 준비하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게 지금 마케팅 전략 스트래티지 이야기인 건지 how much 돈 액수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은 explanation 뭔가 설명에 대한 요청을 한 것인지 회사 가치에 대한 이야기인 건지 지금 설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이 표현이 나왔으니까 정답 C로 연결시켜줘야 되는 것이겠고요. 괜찮아요?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무엇에 관심이 있대요? 계속 가볼까요? For it, but not for us. Why don't we put together a bid? 자, 지금 또 다른 남자가 말을 치고 들어왔어. 그래서 지금 대화가 긴 거예요. 3인 대화였던 거야.
If we buy the operation, we could expand our company considerably. I agree. We are going to have to get moving then. Frank, could you calculate the value of the company's business interests? Then we can discuss our strategy. Sure, give me a few hours. 자, 지금 3인 대화가 힘든 거는 굉장히 지금 티키타카가 셋이 떠드니까 길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힘든 If we buy 부분이 the 자, 있을 수가 있는데 자, 한번 볼게요. If we buy the operation, we could expand our company considerably. I agree. We are going to have to get moving then. 자, 지금 방금 전에 남자가 여기 부분에서 말을 시작을 했거든요. 그쵸? why don't you put together? put together 하게 되면 무언가를 뭔가 만들다, 합하다, 조립하다 이런 의미거든요. 근데 build, 이 단어 중요하다. 꼭 외우자. build 혹은 뭐 bidding 이렇게 나오기도 해요. 자, 글씨 되게 잘 쓰는데 얘가 너무 지금 예민해. 글씨 굉장히 쓰고 싶지 않게 생긴 거. 어쨌든 자, bidding 하게 되거나 bid 하게 되면 이거는 입찰이란 뜻입니다. 입찰. 자, 우리가 뭔가 입찰을 조금 준비하는 것이 어떨까? put together, 무언가를 만들다, 조립하다, 준비하다, 뭐 이런 의미가 있다고 했죠. 입찰을 준비하는 게 어떨까? 만약에 우리가 operation, buy, 사게 된다면 expand our company considerably. 우리가 뭐 할 수 있어? 우리 회사를 considerably, 상당하게 확장시킬 수가 있지. 자, 그랬더니 여자가 I agree. 동의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뒤에 말은 뭐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요 내용 잡아서 몇 번으로 연결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회사를 확장시킨다? growing, 성장시키다를 연결시켜 주시는 거죠. 해서 여러분 Part 3, 4 공부하실 때는 물론 단서 부분을 잡아서 연결시키는 건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문제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내일 볼 시험 그죠? 향후 볼 시험을 잘 대비하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expand가 grow라고 하는 단어로 바뀌어서 재표현, paraphrasing 되어서 나왔구나. 이런 재표현들 있죠. 동의어 표현이라든지 동의어는 아니지만 연결돼서 바꿔서 나온 표현들 이런 것들을 정말 초집중해서 여러분 노트를 하나 만들어서 그런 paraphrasing 노트 정리를 해두시는 거를 적극적으로 좀 추천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 세트 한번 풀어봤습니다. 어려웠죠? 굉장히 어려웠어요. 자, 우리 68, 69, 70번. Part 3에서 마지막 문제인데 이거는 그래픽 문제입니다. 그래픽 문제가 첫 번째 문제에 있어. 미리 말씀드릴게요. look at the 그래픽 문제에 있으면 문제와 보기를 체크해 두시는 거예요. 보자고요. How much will the woman's food cost? 얼마냐? 여자의 음식 비용이 얼마겠는가? 이런 거거든요. 7, 8, 10, 10이니까요. 7, 8, 10, 7, 8, 10, 10이 잘 봐야 되겠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를 쳐다보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여기가 아니라 역정보 확인하셔야 돼요. 이 메뉴들을 체크를 해 놓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단서가 나올 거예요. 만약에 있잖아. 우리가 지금 찾아야 되는 게 액수인데 $7 이렇게 액수가 명확하게 그냥 나오네? 그러면 이제 귀가 트이나 봐. $7 이렇게 정답 고르시면 안 되고 들렸으니까 체크는 할 수 있지만 여기 보는 게 아니라 여기 보겠지? 체크할 수 있지만 들리면 그대로 정답 연결이 아니라 이걸 가지고 단서로 활용하거나 아니면 함정일 가능성이 커요. 함정일 거예요. 정답은 아닐 거예요. 그 점을 여러분 염두에 두시고 요거 한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잘 풀어보세요 한번. 여러분 금방 끝날게요. Questions 68 through 70 refer to the following conversation and menu. Mom, today we are having a special. Get a large-sized pizza for just $10. That's $2 off the regular price. Maybe another time. I'm more in the mood for a hamburger today. Okay, how would you like it cooked? Medium, please. Oh, and could I have some extra ketchup on the side? Of course. Would you like anything to drink? Just water, please, with a slice of lemon if possible. I can do that. I'll be back with your drink in just a moment. Since we are not too busy, our cook should be able to have your lunch ready in a few minutes. I'm looking forward to it. 자,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첫 번째 문제가 이제 중요했기 때문에 첫 번째 문제를 잘 푸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Mom, today we are having a special. 자, 우리가 스페셜을 가지고 있어. 스페셜면 뭐 특별 메뉴 정도 되겠죠? Get a large-sized pizza for just $10. 자, 지금
남자가 피자를 제안하고 있고 $10라고 하면서 액수까지도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막 두 개 체크하고 나서 어머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절대로 $10 이렇게 가셔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들렸으니까 $10 이렇게 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조금 더 들어볼게요. 문제가 뭐였어요? 여자가 낼 음식의 액수이기 때문에 조금 더 들어볼게요. That's $2 off the regular price. 자, $2 off. 자, 일단은 조금 띄워볼까요? 지금 $2 off 할인 들어가고 있는데 말이에요. Maybe another time. I'm more in the mood for a hamburger today. Okay, how would you like it cooked? 자, 요렇게 남자가 초반에 제안을 했고 함정이 피자도 들려주고 just $10 이렇게도 들려주고 있는데 자, 들렸으니까 체크는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자가 만약에 좋아요. 이랬으면은 그때는 $10가 될 수 있겠죠. 그죠? 하지만 그게 아니라 지금 뭐예요? 여자가 햄버거를 오늘은 먹고 싶은 그런 기분이에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괜찮아요? 그랬더니 남자가 알겠다고. 그러면 햄버거는 어떻게 드릴까요? 자, 이렇게 질문했기 때문에 햄버거를 찾아서 정답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괜찮을까요? 나머지 부분은 굉장히 수월했죠? Medium, please. Oh, and could I have some extra ketchup on the side? Of course. Would you like anything to drink? 그쵸? Just water, please, with a slice of lemon if possible. I can do that. I'll be back with your drink in just a moment. Since we are not too busy, our cook should be able to have your lunch ready in a few minutes. 자, 여기까지 들어볼게요. 자, 음료 다른 거 더 필요하냐? 그랬더니 just water please. 레몬 한 조각 띄어서요. 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남자가 곧 돌아올 거는 물 가지고 돌아오겠구나. 자, 이렇게 우리 그래픽 문제에서 풀 때 어떤 포인트를 봐야 되는지 그리고 함정이 어떻게 나올 수 있는지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Part 4 문제로도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 문제를 쭉 보시는데 여러분 이번에는 세 번째 문제로 의도 파악 문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단어의 마지막 쯤에 나올 거라는 것인데 Please let me know if that works for you. That works for you인지 아닌지를 나한테 알려주세요. ABCD 보기 미리 읽으시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3초 후에 음원 나갈 겁니다. 화면 잠시 멈추시고 미리 준비하세요. 갑니다. Questions 86 through 88 refer to the following telephone message. Hello, Mrs. Reynolds. I was out all morning and just now got your message. Thank you for your interest in my company. The service you asked about is our basic carpet cleaning service. To clean the 4 rooms in your house, we would charge $99. There is an additional fee if you decide to have us clean your furniture. That is $5 per piece. If you would like to schedule a cleaning, the soonest I could send a technician over is Tuesday between 8 and 10 in the morning. Please let me know if that works for you. 자, 수고하셨습니다. 어렵죠? 자, 이거는 마지막 문제도 어려울 수 있고 두 번째 문제도 많이들 틀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일단 첫 번째 문제. 스피커 누구인 것 같아요? 갑니다. Hello, Mrs. Reynolds. I was out all morning and just now got your message. 자, 당신의 메시지 이제 막 들은 거지. Thank you for your interest in my company. 들었어요? Thank you for your interest in my company. 우리 회사에 관심 가져주셔서 고맙대잖아요. The service you asked about is our basic carpet cleaning service. 그리고 이제 영국 오빠라서 베이지 carpet cleaning service 이렇게 투박하게 그지없는 발음이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이 초반에 메시지 내용으로 보아하니 스피커는 비즈니스 오너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내 회사를 소유한 사람 아니겠어? 그쵸? 자, 다음 문제. 자, 그리고요. What is stated about listeners 집? listeners 집에 대해서 언급되어진 내용이 뭐야? A, B, C, D. 멀리 위치해 있다. 아니면 현재 for sale 하게 되면은 팔려고 내놓은 판매용에 라는 뜻이고요. 자, 최근에 지어졌니? 아니면은 여러 개의 방이 있니? 자, 계속해서 들어보겠습니다. To clean the 4 rooms in your house, we would charge $99. 어때요? 정신을 차려야 돼. 너의 집에 자, 클린하기 위해서 4 rooms, 방 4개를 클린하기 위해서 청소하려면 이만큼의 비용이 들거든요. There is an additional fee if you decide to have us clean your furniture. 자, 좋아요. 이제 finally 마지막 문제입니다. 이거 다 미리 읽으셨겠죠? 그쵸? 자, 제한된 어떤 일정에 대해서 확인을 요청하려고 하는 걸까요?
아니면 최근에 우리가 placed 되어진 order인 거니까요. 넣어진 주문이에요. 그게 arrive on time 부분이 키워드가 되겠죠. 그러니까 일정, 제때 도착하는지의 여부가 궁금해서 아니면 직원들의 업무에 대한 피드백을 요청하려고 아니면은요, delivery time. 시간이 delivery time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건지 다시 한번 delivery time에 대한 이야기인지 피드백 요청하는 건지 아니면 제 시간에 도착할 것인지 appointment confirm 요청하는 건지 확인 요청하는 건지 들어보겠습니다. There is an additional fee if you decide to have us clean your furniture. That is $5 per piece. 자, 비용 이야기 안내 가고 있죠. If you would like to schedule a cleaning, the soonest I could send a technician over is Tuesday between 8 and 10 in the morning. Please let me know if that works for you. 자, 이렇게 만약에 schedule이 아니라 schedule the cleaning 이렇게 schedule 발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클리닝 일정을 잡고 싶으신 거면 하면서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Please let me know if that works for you. 이 표현. 자, 별표 달아주고 싶어요. 우리가 work라고 하는 표현이 뭐 얘는 어퍼치나 매치나 자동사인데 어딘가에 적합하다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for you, 당신에게 그 일정이 적합한지 아닌지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자, 요렇게 가는 마지막 멘트를 참고했을 때 지금 이야기가 아직 일정 잡히지도 않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도착 시간 아니면은 직원의 업무, 아직 업무 하지도 않았거든. 피드백 요청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딜리버리 타임 당연히 아니겠고요. 그쵸? 자, 그렇다면은 지금 남은 정답으로 가능한 거는 A가 되기도 하고요. 지금 일정 이하가 나왔으니까 schedule a cleaning이 appointment로 연결이 되면서 그거의 확인을 요청하는 A로 골랐을 수도 있겠습니다. 괜찮으세요? 자, 요렇게 의도 파악 문제들 미리 문제를 읽고 어느 포인트로 정답 연결시켜야 되는지 한번 살짝 봤고요. 자, 이제 파이널리 마지막 문제입니다. 그래픽 문제 준비를 해봤는데 이번에는 뭡니까? 그쵸? 자, 그래프 문제예요. 그래프 문제 같은 경우는 고저가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A, B, C, D 보면 언제 리베이트가 제공되었는가 A, B, C, D 봤더니 March, April, May, June 여기에 깔려 있어. 우리가 여기를 쳐다보고 있을 게 아니라 그쵸? 만약에 우리 June이라는 게 그냥 들리면 그건 정답으로 연결시킬 게 아니라는 걸 기억을 해주시면서 자, 매출의 어떤 액수 잘 체크해 놓으세요. 이게 첫 번째 가능성이 있겠고 그리고 이런 그래프 문제나 이렇게 파이 차트 있죠. 동그랗게 생겨가지고 이렇게 있는 이런 거 있잖아. 이 파이 차트 같은 경우 이런 두 가지 경우에는 시각적인 정보가 있어요. 뭐? 두 번째 가능성 순위. 가장 큰 거 아니면 가장 높은 거 가장 낮은 거 이런 식으로 순위 표현으로도 단서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점을 좀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마지막 문제 풀어볼게요. 자, 3초 후에 음원 나갑니다. 준비하시고요. 갈게요. Questions 92 through 94 refer to the following excerpt from a meeting and graph. The next item to discuss is our T400 tablet computer. Sales were down last month. I would like to propose that if they do not pick up this month, we should offer a cash rebate to consumers. If you look at the graph on your handout, you can see that the month we offered a rebate was also our peak for sales. Despite the rebate, the increase in sales resulted in a 12% increase in profits. The other option, to boost sales, proposed by Mr. Riley, is to spend more on marketing, especially on social media. My concern is that this would entail more planning and effort than a rebate. 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첫 번째 문제부터 단서 찾아볼게요. 자, 무엇을 discussing, 논의하고 있는가? 주제입니다. 이 담화의 주제. The next item to discuss is our T400 tablet computer. 태블릿 컴퓨터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래요. 그죠? Sales were down last month. I would like to propose that if they do not pick up this month, we should offer a cash rebate to consumers. 자, 세일즈가 다운됐잖아요. 우리 매출이 떨어졌어. 자, 그래서 if we do not pick up this month, 이번 달에 픽업, 다시 그 매출을 픽업, 끌어올리지 못하면 offer cash rebate, 고객들한테 cash rebate를 제공해야 될 것 같아. 요 첫 마디를 통해서 지금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뭔가 이익을 증진시킬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이야기가 아무래도 토픽이 되겠죠. 자, 그리고 리베이트 하게 되면 뭐예요?
왜 할인이거나 아니면 일부를 좀 돈을 돌려주는, 그러니까 어떤 다시 돌려주는 할인에 해당이 되는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리베이트란 말 그대로 쓰긴 하죠. 자, look at the graphic입니다. 여기 깔려있지만 우린 여기 볼 게 아니라 이거 혹은 순위를 체킹을 하고 들어볼게요. If you look at the graph on your handout, you can see that the month we offered a rebate 자, the month we offered a rebate 했던 그 달 있잖아. 그 달. was also our peak for sales. 들었어요. 그 달이 그 달이 어땠다라는 거예요. Our peak for sales. 그쵸? 피크 쳤단 얘기예요. 제일 매출이 피크 쳤다 1이란 얘기구나. 그래서 May로 C로 연결을 시켜주실 수 있으셔야겠습니다. 괜찮으세요? Despite the rebate, the increase in sales resulted in a 12% increase in profits. 자, 좋아요. 그리고 마지막쯤에 여러분 소셜미디어 마케팅이라는 단어가 분명히 언급될 걸 알고 있었고, 자, 그걸 이용해서 왜 하는 마케팅에 대해서, 자, 우리 enthusiastic 하면 열정적인데 앞에 on이 붙었으니까 뜨뜻미지근한 거예요. 왜 이거에 대해서 별로 조금 뜨뜻미지근한지, 자, 우리 소셜미디어 마케팅 단서 나올 때 같이 한번 들어볼게요. The other option, to boost sales, proposed by Mr. Riley, is to spend more on marketing, especially on social media. 그래, 그거. My concern is that this would entail more planning and effort than a rebate. 자, 그렇게 잡아보셨을까요? 정답이 먼저 제시가 됐는데, my concern is라고 하면서 내가 하는 걱정은 this would entail 하게 되면 여러분 수반하다 이런 뜻이었어요. 이 방법은 more planning and effort than a rebate. rebate보다 더 많은 기획 혹은 effort, 어떤 수고, 노력 이런 게 더 필요할 거란 얘기야. 그러니 요 문장 있죠? 요 문장에 대한 내용을 D로 연결시킬 수 있게 여러분들 공부해 주셔야 돼요. D는 무슨 뜻입니까? Too much work 하게 되면 너무 많은 일인 거야. 너무 많은 일이 필요하다. 즉, 너무 많이 손이 간다. 일할 게 너무 많아진다. 그런 내용으로 문장이 다른 문장으로 통째로 이렇게 패러프레이징이 되는 경우도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공부를 하실 때 물론 이제 우리가 문제를 이제 당장 내일 풀어야 되는 거다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단서들이 바뀌어서 살짝금 바뀌어가지고 나올 수 있구나라는 거를 좀 공부해 주시고, 지금 우리 여기서 연습의 포인트는 뭐였어요? 시각자료 문제에서는 단서를 어디에서 나올 거라고 예측하고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의도파악 문제, 여러분이 가장 어려워하는 의도파악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좀 우리가 미리 준비를 하고 문제를 들어줘야 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좀 가볍게 연습을 해봤는데, 여러분들이 이거 잘 기억해 두고 있다가 이번에 시험장 가셔가지고 문제 풀 때 좀 차분하게 잘 풀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향후 공부를 하셔야 된다라고 하면은 요 팁들을 잘 정리하셔서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잘 내 것으로 소화하시면 너무너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너무 긴 시간이었어요. 긴 시간 같이 쭉 따라오시느라 고생을 너무 많이 하셨고요. 이번 시험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정말 인생 점수를 획득하는 그런 시험이 되기를 응원합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